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바빠집니다. 해가 지기 전에 뭔가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 오늘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마음, 그런 것들이 발걸음을 빠르게 만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왜인지 항상 서둘렀어요.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빨리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 그 다음엔 뭘 해야 한다는 생각. 근데 어느 날 문득 멈춰섰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서두르고 있지? 골목길 모퉁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냥 잠깐 멈춰섰어요. 바람이 불었고 누군가의 집에서 저녁 냄새가 났고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별로 급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면 뭐가 있나요? 빈 방이 있고 켜야 할 불이 있고 데워야 할 밥이 있죠.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일 그 길을 서둘러 걸었던 거예요.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서두르는 것은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짧은 문장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두르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바쁘게 움직이는 게, 뭔가를 계속하는 게, 그게 산다는 증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네카는 그걸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은 바빴을 겁니다. 광장으로 가고, 시장으로 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사고, 약속을 지키고,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서두른다고 해서 시간이 더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빨리 걷는다고 인생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끝낸다고 뭔가가 더 남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그걸 골목길에서 알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서 별 생각 없이 하늘을 보다가 그냥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속도를 살았구나. 삶을 산 게 아니라 속도를 살았던 거구나. 그 뒤로 조금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뒤에서 누가 나를 보는 것 같고 왜 저렇게 느리게 가나 싶고 괜히 민망한 기분도 들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다들 자기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빠르게 가는 사람, 천천히 가는 사람, 중간쯤 가는 사람. 각자의 리듬이 있는 거죠. 그제야 보였습니다. 길가에 핀 꽃, 담벼락에 비친 그림자, 골목 어귀에 앉아있는 고양이. 전에는 못 봤어요. 서두르느라 지나쳤던 것들이었죠. 세네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바쁜 사람은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빨리 끝내려고만 했지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빨리 먹었습니다. 맛을 느낄 겨를이 없었죠. 책을 읽을 때도 빨리 넘겼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다음 일정이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그게 전부 속도였던 거예요. 삶이 아니라 속도. 그런데 천천히 걷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맛이 느껴졌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입에서 씹히는 느낌, 국물이 목을 넘어가는 느낌, 그런 게 느껴졌죠. 책을 읽을 때 문장이 들어왔어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이, 누군가의 시간이 그 안에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말이 들렸습니다. 전에는 듣는 척만 했거든요. 근데 이젠 진짜로 듣게 됐어요. 그게 속도를 늦춘 뒤에 생긴 변화였습니다. 세네카는 로마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을 봤을 거예요. 바쁘게 사는 사람, 급하게 사는 사람, 늘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바쁘게 사나? 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그리고 깨달았겠죠. 그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서두르는 게 익숙해서라는 걸. 습관이 된 거예요. 속도가. 저도 그랬습니다. 왜 빨리 가야 하는지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빨리 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유 없이 서두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조금 서글펐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뭘 그렇게 서둘러 온 거지? 돌아보니 남은 건 별로 없었거든요. 빨리 걸었다고 뭔가가 더 생긴 것도 아니고 빨리 끝냈다고 뭔가가 더 나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갔을 뿐이었죠. 세네카가 말한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서두른다고 삶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 빠져나간다는 것. 속도를 내면 풍경이 안 보입니다. 기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면 창밖이 흐릿해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야 보여요. 저는 요즘 걸을 때 자주 멈춥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잠깐 멈춰요. 그러면 들립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전에는 못 들었던 소리들이 이제는 들려요. 세네카는 이런 것들을 알았을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빨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냥 지금 이 속도로, 이 리듬으로 가도 된다는 것. 로마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는 생각했겠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광장에서 혼자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서두르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걸 그는 알았을 거예요. 서두름의 끝에는 그냥 또 다른 서두름만 있을 뿐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천천히 걸었을 것 같아요. 급하지 않게, 느리게, 자기만의 속도로. 저도 이제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그냥 제 속도로. 그러면서 느낍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서두르는 게 아니라 걷는 게 사는 거구나.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발걸음, 이 호흡, 이 리듬이 사는 거구나. 세네카의 말이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서두르는 건 산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놓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빨리 가면 삶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천천히 가야 삶이 손에 쥐어져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저는 이제 압니다. 급할 게 없다는 것. 집에 가는 길, 이 길 자체가 이미 집이라는 것.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을 걷는 것, 이 순간을 느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 세네카는 2000년 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알게 됐어요.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서두르지 않아도 삶은 흘러갑니다. 빨리 가지 않아도 시간은 갑니다. 그러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속도로, 이 리듬으로 가면 됩니다. 밤거리를 걷습니다. 불빛이 켜진 창문들이 보이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의 저녁 시간이 느껴져요. 저는 천천히 걷습니다. 급하지 않게, 느리게, 제 속도로.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사는 거라고, 세네카가 말한 게 이거였다고. 서두르지 않는 것, 빨리 가지 않는 것,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이 발걸음을 느끼는 것. 어젯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바람. 커튼이 흔들렸고 어디선가 벌레 소리가 났고 먼 곳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소리 못 들었는데. 아니, 들리긴 했겠죠. 귀에 닿았을 테니까. 근데 듣지 않았던 거예요. 듣는다는 건 귀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마음으로 들어야 진짜 들리는 거잖아요.
세네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 뿐이다. 처음 이 말을 읽었을 때 조금 따끔했어요. 시간이 없다고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루가 짧다고,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다고. 그런데 세네카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흘려보냈다고, 낭비했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거든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시간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핸드폰을 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있을까 싶어서 확인했죠. 근데 중요한 건 없었어요. 그냥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10분, 20분, 때로는 30분이 흘렀습니다. 아침 시간이 손가락으로 넘기는 화면 속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점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뉴스를 보고 영상을 보고 누군가의 글을 읽었죠. 밥맛은 기억이 안 나요. 뭘 먹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 넣고 삼켰던 것 같아요. 저녁도 그랬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밥을 먹었어요. 화면을 보면서 숟가락을 움직였죠. 그게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시간을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세네카가 말한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시간은 있었는데 낭비했다는 것, 흘려보냈다는 것,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짧게 만들었다는 것. 요즘은 조금 다르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보지 않아요. 대신 창문을 열어요.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아침이에요. 화면이 아니라 세상이 아침인 거죠. 점심을 먹을 때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밥만 먹어요. 밥알을 씹고 맛을 느끼고 천천히 삼킵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밥이 어떤 맛인지, 이 반찬이 어떤 맛인지, 국이 얼마나 따뜻한지. 저녁에도 텔레비전을 끄고 먹어요. 조용한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 조용함이 좋더라고요. 소리가 들렸거든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밥 씹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작은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게 진짜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세네카는 시간에 대해 많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했죠.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시간은 속도가 아니라는 것, 빨리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저도 이제 그걸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루에 해야 할 일 많지 않아요. 밥 먹고, 걷고, 잠자고. 그게 거의 다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밥을 먹을 때 진짜 밥을 먹는 것. 걸을 때 진짜 걷는 것. 잠잘 때 진짜 잠드는 것. 딴 생각 없이, 딴 짓 없이 그냥 그것만 하는 것. 그게 시간을 잘 쓰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계셨죠. 처음엔 무료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나무를 보고 계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만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표정. 저는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도 나무를 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햇살에 반짝이는 잎사귀까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 그걸 한참 봤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0분이었을 수도 있고, 30분이었을 수도 있고, 1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무를 봤고, 바람을 느꼈고, 햇살을 받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어날 때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뭔가 통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분도 세네카가 말한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시간은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라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뭔가를 한 것 같았고, 어디를 간 것도 아닌데 어디를 다녀온 것 같았어요. 그날 잘 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세네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를 살아라.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삶의 일부와 삶 전체가 뭐가 다른가 싶었죠.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삶의 일부만 살아요. 일할 때는 일만 생각하고, 밥 먹을 때는 다른 걸 생각하고, 걸을 때는 도착할 곳만 생각하고, 그렇게 조각조각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삶의 일부만 사는 거예요. 삶 전체를 산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거죠.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걸을 때는 걷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는 것. 다른 생각 없이 딴 데 가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게 삶 전체를 사는 거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자꾸 다른 데로 가 있고, 자꾸 나중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로, 이 순간으로. 차를 마실 때는 차 맛을 느끼고, 창문을 열 때는 손잡이의 감촉을 느끼고, 계단을 오를 때는 발걸음을 느낍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그게 삶이에요. 큰일, 특별한 일, 그런 것만 삶인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 이런 평범한 것들, 그게 전부 삶인 거죠. 세네카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삶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서두르지 않아도, 빨리 가지 않아도 지금 이 속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이고 어디선가 바람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납니다. 저는 이 소리들을 듣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에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이 리듬으로 천천히 가면 됩니다. 세네카가 2000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도 맞아요. 서두르는 건 사는 게 아니라 놓치는 거라는 것. 빨리 가는 건 도착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는 거라는 것. 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으려 합니다. 천천히 제 속도로 제 리듬으로 살아가려 해요. 그게 진짜 사는 거니까요. 아침에 물을 끓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고 불을 켜고 기다려요. 물이 끓는 소리가 납니다. 보글보글 작은 소리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소리. 예전에는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물 끓는 동안 핸드폰을 봤거든요. 뭔가를 확인하고, 뭔가를 검색하고, 뭔가를 읽었죠. 그러다 보면 물은 이미 끓어 있었어요. 언제 끓었는지도 모르고. 요즘은 그냥 서 있습니다. 주전자 앞에 가만히 서서 물 끓는 소리를 들어요. 처음엔 지루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손이 핸드폰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참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렸어요. 물 끓는 소리, 불타는 소리, 주전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 들숨, 날숨, 천천히 반복되는 호흡. 그게 아침이었어요.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적게 원하는 것이다. 이 말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부라는 건 많이 가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돈, 많은 물건, 많은 것들. 그게 부유함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세네카는 거꾸로 말한 거죠.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게 진짜 부라고. 지금은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원하는 게 많으면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모자란 느낌이에요.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더 필요할 것 같고, 더 가져야 만족할 것 같죠. 근데 그게 끝이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게 보이고,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게 비어 있고, 그렇게 계속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뭔가를 계속 사고 싶었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갖고 싶어서. 광고를 보면 갖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보면 부러워지고,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갖고 싶어지고. 그래서 샀어요.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이것저것 샀습니다. 집에 쌓였어요. 옷장은 가득 찼고, 신발장도 넘쳤고, 서랍에도 뭔가 많았죠.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물건은 많은데 뭔가 비어있는 느낌. 가진 건 많은데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 그게 이상했어요. 어느 날 짐을 정리했습니다. 안 입는 옷, 안 신는 신발, 안 쓰는 물건들. 버렸어요. 아니, 버리려고 봤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 번도 안 입은 옷, 한 번도 안 신은 신발, 산 줄도 몰랐던 물건들. 그걸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뭘 이렇게 샀나, 왜 이렇게 샀나, 이게 필요했나?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원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원한다는 것도 진짜 원한 게 아니었어요. 광고가 원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 원하게 만들었고, 분위기가 원하게 만들었던 거죠. 짐을 정리하고 나니 방이 넓어졌습니다. 텅 빈 것 같았어요.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았죠. 근데 며칠 지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찾는 게 금방 보이고, 정리할 게 별로 없고, 눈에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마음도 편했어요. 그게 세네카가 말한 거였던 것 같아요. 적게 원하는 것, 그게 진정한 부라는 것. 많이 가지면 관리해야 할 게 많아집니다. 정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신경 써야 하고. 그게 다 에너지예요. 시간이고, 마음이고, 삶이에요. 물건을 위해 삶을 쓰는 거죠. 근데 적게 가지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관리할 것도 적고, 신경 쓸 것도 적고, 마음도 가벼워져요.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이 아니라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 저는 요즘 별로 사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사요. 뭔가 갖고 싶을 때 일주일 기다려요. 일주일 뒤에도 여전히 필요하면 그때 사고, 아니면 안 사는 거죠. 대부분은 일주일이 지나면 안 사게 돼요. 그때는 갖고 싶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원했던 거였어요. 진짜 필요한 건 생각보다 적습니다. 밥, 잠잘 곳, 입을 옷.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죠. 세네카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로마에서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적게 가지려고 했을 거예요. 물건보다 생각이 중요하고, 가진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에 산책을 합니다. 집 근처 작은 길을 걸어요. 예전에는 이 길이 지루했어요. 매일 같은 길, 매일 같은 풍경, 뭐가 재미있나 싶었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다녔어요.
멀리 가고, 다른 동네 가고, 처음 가는 곳에 가고. 그게 재미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길이 좋아요. 같은 길인데 매일 달라요. 어제 못 봤던 꽃이 오늘 피어 있고, 어제 없던 고양이가 오늘 앉아 있고, 어제와 다른 바람이 오늘 불어요. 같은 길이 같지 않은 거죠. 제가 보지 못했을 뿐 길은 항상 달랐던 거예요. 세네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온전히 거기에 있어라.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거기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눈은 이걸 보는데 생각은 저거라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 느껴요. 여기에 없으니까 여기가 안 보이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른 곳을 생각했어요. 이 식당에 있으면 저 식당이 생각나고, 이 동네를 걸으면 저 동네가 생각나고, 이 순간에 있으면 다음 순간이 궁금했죠.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쳤어요. 흘려보냈고, 느끼지 못했고, 기억에도 안 남았어요. 요즘은 여기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 길을 걸으면 이 길만 생각하고, 이 순간에 있으면 이 순간만 느끼고, 이 자리에 서면 이 자리에만 서 있어요. 다른 데 가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이. 그러면 보입니다. 길가의 작은 풀, 담벼락의 금, 하늘의 구름 모양. 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보여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가 보이는 거죠. 골목길 모퉁이에 작은 꽃집이 있습니다. 늘 지나치던 곳인데 어느 날 들어가 봤어요. 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장미, 백합, 이름 모를 꽃들. 주인 할머니가 웃으시며 물으셨어요. 뭐 찾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뭘 찾는 거지? 꽃을 사러 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온 거였죠. 그냥 보러 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도 돼요. 천천히 보세요. 저는 꽃들을 봤습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봤어요. 어떤 꽃은 화려했고, 어떤 꽃은 수줍은 것 같았고, 어떤 꽃은 그냥 조용히 피어 있었어요. 꽃마다 다 달랐습니다. 같은 장미도 색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피어 있는 모습이 달랐죠. 한참을 그렇게 봤습니다. 나올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꽃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꽃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빛나는 거죠. 길도, 나무도, 하늘도, 이 순간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봐줘야 존재하는 거죠. 세네카가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펼쳐져 있다는 것.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것.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은 어둡고 거리는 조용해요. 저는 이 고요함 속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칠 전 비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렸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맺혔고 유리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죠. 저는 그걸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빗방울 하나가 유리에 닿고 잠깐 머물다가 다른 물방울과 만나 함께 흘러내리는 모습. 그게 재미있었어요. 아니, 재미있다기보다는 평화로웠습니다. 빗방울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제 길을 갔어요. 빨리 가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물방울을 앞지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속도로 흘러내렸습니다. 세네카는
자연을 많이 봤을 거예요. 로마의 정원, 들판, 바다. 그리고 느꼈겠죠.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꽃은 빨리 피려고 하지 않고, 나무는 빨리 자라려고 하지 않고, 강은 빨리 흐르려고 하지 않아요. 다 제 속도가 있어요. 제 리듬이 있고, 제 시간이 있죠. 우리만 서두르는 거예요. 사람만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두려워서인 것 같아요. 느리면 뒤처질 것 같고, 천천히 가면 남들이 앞서갈 것 같고, 서두르지 않으면 뭔가를 놓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저도 그랬거든요. 항상 불안했어요. 이렇게 천천히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느긋하게 있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았죠. 그래서 서둘렀어요. 빨리 가야 안심이 되고 빨리 끝내야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그게 끝이 없더라고요. 하나를 빨리 끝내면 또 다른 게 생기고 그것도 빨리 하면 또 다른 게 나타나고 그렇게 계속 서둘러야 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렇게 가면 끝이 없겠다는 것. 평생 이렇게 서둘러야 한다는 것.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그냥 멈췄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렇게 멈추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세상은 그대로 돌아갔고, 해는 여전히 떴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갔어요. 제가 멈춘다고 세상이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서두르지 않는다고 뭔가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었죠. 그걸 알고 나니 편해졌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충분히 길다, 제대로 쓴다면. 이 말 정말 맞아요. 인생은 짧지 않아요. 우리가 짧게 만드는 거죠. 서두르고 헛되이 쓰고 흘려보내면서 제대로 쓰면 충분히 길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고 물을 끓이고 차를 마시고 길을 걷고 하늘을 보고 밥을 먹고 쉬고 다시 걷고 앉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저녁을 맞고 밤을 보내고 그렇게 하루를 살면 하루가 참 길어요. 풍성하고 충만하고 충분해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요즘 저는 이렇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두르지 않아요.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천천히 물을 마시고 천천히 준비를 해요.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먹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제대로 씹고 제대로 맛보고 제대로 삼켜요. 그러면 밥 한 끼가 행복이에요. 길을 걸을 때도 천천히 걷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걸음,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느낌, 햇살이 닿는 느낌. 그걸 느끼면서 걸어요. 그러면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습니다. 해가 지는 걸 봐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점점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씩 나타나는 걸 봅니다. 매일 똑같은 풍경이에요. 해는 매일 지고 밤은 매일 오고 별은 매일 떠요. 근데 매일 달라요. 어제의 노을과 오늘의 노을이 다르고 어제의 어둠과 오늘의 어둠이 다르죠.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아요. 세네카가 그걸 알았을 거예요. 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순간이라는 것.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삶은 항상 새롭다는 것. 지금 이 순간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어제의 이 시간과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른 순간이죠.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이 순간이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지
다음 순간만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다음 순간도 결국 또 다른 지금일 테니까요. 어젯밤 잠들기 전에 세네카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좋은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이게 진짜 삶의 비밀이라는 것.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천천히 가도 충분하다는 것. 지금 이 속도로, 지금 이 리듬으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는 것. 세네카는 2000년 전에 살았지만 그가 한 말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나 봐요. 삶의 진실 같은 것.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살라는 것.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적게 원하라는 것.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살라는 것. 그런 것들은 옛날에도 맞았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빨리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그냥 이 속도로, 이 걸음으로 가면 된다는 것을.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 별들도 서두르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조용히 빛을 내고 있을 뿐이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것, 제 속도를 지키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별처럼, 빗방울처럼, 나무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제 속도로. 그게 진짜 사는 거니까요. 세네카가 말하고 싶었던 것도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삶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는 것. 누가 빨리 가는지, 누가 많이 이루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깊이 사는지, 얼마나 온전히 사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 저는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해요. 빨리가 아니라 깊이, 많이가 아니라 온전히,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그게 삶이니까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바람. 저는 그 바람을 느낍니다.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순간, 이 바람, 이 느낌. 그게 전부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